자기야 이제 그만해주자. 루비야 누구야? 누구야? 이거 이불 덮고. 루비야? 추워 딸. 이불 덮어. 아싸리야 꼴야. 얼굴로 보니. 미안 얼굴 맞았어? 그거 안 껴안고자. 이거 얘들아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이거 땅에 사는 동물. 나도 아빠 사자처럼. 사자 한 살이 엄마 젖을 찾아 쪽쪽 3주쯤. 눈을 뜨고 혼자 걸을 수 있어 7개월쯤. 젖을 완전히 떼고 고기를 먹어 2년쯤. 혼자 사냥을 할 수 있어 3에서 4년 후. 용맹한 어른 사자가 되었어. 나도 아빠 사자처럼. 나느냐 아기 사자 제일 좋은 건 엄마. 엄마는 무서운 사냥꾼 재빨리 뛰어 콱. 아빠는 구경만 하다가 냠냠. 나느냐 아기 사자 엄마 사자처럼 초원의 멋진 사냥꾼이 될 거예요. 나느냐 아기 사자 제일 멋진 건 아빠. 아빠는 멋진 싸움꾼 핥히고 물고 콱. 떠돌이 사자를 물리쳐 얍얍. 나느냐 아기 사자 아빠 사자처럼 든든한 아빠 사자가 될 거예요. 우리 가족이야. 나는 아빠, 엄마, 형과 함께 살아. 나도. 근데요 그래야 잘못 그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자인 컷은 여자로 그렸어. 그러니까. 그랬죠. 내가 남자인데 여자로 그리고. 그러니까. 아빠가 여자야. 이거 어미 사자는 새끼를 한 번에 2마리에서 3마리 낳아요. 새끼 사자는 몸에 어두운 갈색의 점이 얼룩덜룩 있는데 자라면서 없어져요. 나는 새끼 사자예요. 형들보다 아주 조금 늦게 태어났을 뿐인데 나만 빼고 놀아요. 게다가 조금 먼저 태어났다고 늘 잘난 척을 하지요. 우리끼리 놀자. 엄마. 나는 엄마가 제일 좋아요. 하지만 초원에 사는 동물 모두가 엄마를 무서워해요. 엄마는 뛰어난 사냥꾼이거든요. 캉! 갑자기 엄마가 재빨리 달리기 시작해요. 물소를 발견했거든요. 이모들도 달리기 시작해요. 엄마와 이모들이 함께 사냥하면 물소쯤은 문제 없어요. 사자는 얼룩말, 사슴, 기린, 멧돼지, 물소, 하마 등 초원에 사는 대부분의 동물을 잡아먹어요. 사냥은 주로 암컷끼리 무리지어 하는데 큰 동물을 사냥할 땐 수컷도 함께 해요. 근데 치타 있잖아. 응. 치타 모여서 사냥하나? 치타는 혼자 하는 것 같아. 만약에 아빠 있잖아. 치타 혼자 하는 것 같아. 3마리래. 사자 3마리가 붙으면 누가 이길까? 에이. 치타 3마리가 붙은 사자 한 마리 이기기 힘들어. 힘들걸? 사자가 덩치가 커. 훨씬 치타보다. 그럼 사자가 이기겠네. 그렇지. 사자가 이길 거야 아마. 이거 덩치가 커. 사자가 치타보다. 엄마와 이모들이 사냥을 할 때 아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엄마가 우리를 부탁하고 갔는데도 아빠는 우리가 귀찮은지 으르렁거려요. 엄마가 돌아오면 다 이룰 거예요.
암컷 사자는 먹잇감을 찾아 멀리까지 사냥을 나가요. 하지만 수컷 사자는 하루의 대부분을 자거나 쉬면서 보내요. 암컷 사자들이 사냥을 해오면 수컷 사자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암컷 사자와 새끼 사자가 나머지를 먹어요. 이럴 수가. 엄마와 이모들이 사냥한 물소를 아빠가 빼앗아요. 엄마와 이모들은 아빠가 다 먹기를 기다렸다가 남은 걸 먹어야 해요. 나와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빠, 너무해요. 아빠, 너무해요. 아빠는 고기를 배불리 먹고선 슬슬 주변을 살피러 나가요. 엄마와 이모들은 나무 위에서, 나는 나무 아래에서 편하게 쉬어요. 사자는 주로 저녁이나 밤에 사냥을 하고 낮에는 주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요. 아빠 근데 있잖아. 다음 쪽 넘겨봐. 다음 쪽 말고 있잖아. 아빠 감옥에 갇힌 것 같아. 왜? 왜냐면 이렇게 꽁꽁 뚫려 쌓인 거지. 여긴 이게 다리가 이거 꼭 창살 같아? 응. 감옥의 창살? 아빠는 왜? 감옥의 창살 이렇게 창문에 있으면 새 창살로 이렇게 돼서 안에 들어가 있고 가려져 있어서 그렇게 보인대. 이거 그 얘기 맞지? 어. 저 멀리서 떠돌이 사자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어요. 엄마와 이모들이 모두 고개를 바짝 들어요. 지금은 아빠도 안 계시는데 큰일이에요. 무리를 짓지 않고 혼자 다니는 수컷 사자를 떠돌이 사자라고 해요. 이 사자는 갓 어른이 되어 새로운 무리를 찾는 젊은 사자거나 무리에서 쫓겨난 늙은 사자예요. 따뜻한 사자인 줄 알았어. 떠돌아다니는 하는 사자? 그렇지. 그래서 떠돌이 사자야. 떠돌아다니는 사자. 떠돌아다니는 사자. 그 떠돌이 사자. 이거 아빠 그게-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어. 당연하지. 힘이 너무 차이 나면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그러면 자기가 싸움을 포기하고 도망가야 돼. 싸움을 딱 했는데 내가 힘이 너무 부족하다. 끝까지 싸우면 죽어. 죽지. 빨리 도망가야지. 그러면 꼬리를 내리고 이렇게 항복하고 도망가야지. 그래야 목숨이라도 살리지. 동그라 어떻게 알아 아빠는? 동물들이 그래. 그리고 싸우다가 얘네들이 졌다 그러고 항복한다 그래서 그렇게 막 끝까지 죽이고 그러진 않아. 그냥 말아? 거기서 멈추지. 그럼 자기가 이긴 저번에 봤던 책 어디에서 듣고 나왔는데 힘이 하다가 힘이 부족하면 슬쩍 싸움을 멈춘다고. 사슴은 아니지. 맞았었나? 기억나지? 그랬던 거 있었던 거. 이거 그때 저 멀리서 아빠가 달려와 떠돌이 사자를 덮쳐요. 엎치락 뒤치락. 입으로 물고 앞발로 핥히면서 아빠는 열심히 싸워요. 아빠 이겨라. 우리 아빠 이겨라. 수컷 사자는 무리를 지키기 위해 다른 수컷 사자와 싸워요. 싸움에서 지면 수컷 사자는 무리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새끼 사자들을 모두 잃게 돼요. 아빠 지면 걔가 또 떠돌리 사자라는 그렇지. 거야? 그렇지. 떠돌이 사자 되는 거지. 쫓겨나는 거니까. 내가 사자는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데 이 무리를 프라이드라고 해요. 하나의 프라이드에 수컷은 1마리에서 3마리, 암컷은 8마리에서 12마리 정도가 함께 살아요. 보통 10마리 정도이며 많게는 40마리 정도의 사자로 구성되어요. 드디어 아빠가 떠돌이 사자를 이겼어요. 우리 아빠 덕분에 우리 모두 무사해요. 우리 아빠 최고. 나도 커서 멋진 사자가 될 거예요. 든든하게 가족을 지켜주는 멋진 우리 아빠처럼요. 으르렁.
생김새랑 초원의 왕 사자. 날쌔게 달려가 목덜미를 콱 물어 사냥하는 사자는 초원의 왕이에요. 동물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사자의 생김새를 알아보아요. 털, 누런 갈색이에요. 초원의 마른 풀 색깔과 비슷해서 사냥할 때 몸을 숨기기에 좋아요. 꼬리, 끝부분에 기다란 털 뭉치가 있어요. 고양이과 동물들 가운데 사자에게만 있어요. 발바닥에 도톰하게 살집이 있어서 뛸 때 충격을 덜어주어요. 발톱은 평소에 발톱집 속에 있다가 사냥하거나 나무를 오를 때 밖으로 나와요. 갈기, 머리와 목덜미 주위에 있는데 수컷에게만 있고 종류에 따라 색깔이나 길이가 달라요. 시력이 좋아서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볼 수 있어요. 입, 날카로운 송곳니가 윗턱, 아래턱에 2개씩 나 있어요. 혀에 작은 돌기가 있어서 고기를 먹을 때 살을 발라내거나 털을 다듬기에 좋아요. 친구들이랑 갈기가 멋있는 사자. 사자는 얼굴 주위에 풍성하고 긴 갈기가 멋진 동물이에요. 초원에서 갈기를 휘날리며 사냥을 하는 사자 친구들을 만나보아요. 인도 사자, 아시아 사자, 페르시아 사자라고도 해요. 아프리카에 사는 사자들보다 몸집이 작고 갈기가 짧아서 귀가 항상 밖으로 드러나 있어요. 인도의 사자 보호구역에서 살아요. 서남 아프리카 사자, 앙골라 사자라고도 해요. 다른 사자에 비해 몸의 털색이 더 밝은 황색이에요. 나미비아, 앙골라 등 주로 서남 아프리카에서 살아요. 마사이 사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사자로 동아프리카 사자라고도 해요.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등 동아프리카에서 살아요. 트란스발 사자, 갈기가 길고 풍성해요. 동남아프리카의 트란스발 지역에서 살아요. 바바리 사자, 긴 갈기가 가슴과 배 밑까지 이어져 있어요. 몸집이 큰 편이며 털은 검은빛이 나는 누런 갈색이에요. 이집트의 바바리 지역 등에 살았지만 지금은 거의 사라졌어요. 궁금증이랑 사자는 얼마나 많이 먹을까? 초원의 왕 사자가 사냥에 나서면 많은 동물들이 벌벌 떨어요. 사자는 가젤이나 얼룩말, 임팔라는 물론 자신보다 몸집이 큰 물소나 기린, 하마까지도 사냥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사냥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서 사냥에 성공했을 때 엄청난 양을 한꺼번에 먹기도 해요. 다 자란 수컷 사자는 한 번에 43kg 정도, 다 자란 암컷 사자는 한 번에 25kg 정도 먹지요. 그리고 나서 배가 부르면 옆에 먹잇감이 있어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라이거는 무엇일까? 라이거는 수컷 사자와 암컷 호랑이 사이에서 태어난 동물을 말해요. 얼굴은 사자, 몸집은 호랑이를 닮았어요. 몸에 줄무늬가 있지만 호랑이만큼 진하지는 않아요. 수컷 라이거는 암컷보다 크고 사자처럼 갈기가 있지만 길이가 짧아요. 라이거는 자연 상태에서는 사자와 호랑이가 사는 곳이 서로 달라 찾아보기 힘들고 동물원에서 사자와 호랑이를 같이 살게 했을 때만 태어나요. 그런데 수컷 라이거와 암컷 라이거 사이에서는 새끼를 낳을 수 없어요. 신기하다.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암컷 라이거와 수컷 사자, 나중에 죽는 거겠네. 그냥 그쪽에서 끝나는 거. 그렇지, 새끼를 못 낳고 그냥 죽는 거지. 암컷 라이거와 수컷 사자 또는 수컷 호랑이 사이에서만 새끼를 낳을 수 있어요. 아빠, 근데 신기한 게 어떻게 그 같은 종류하고는 그
그 짝짓기를 못하고 결혼을 못하고 같은 종류인데 같이 짝짓기를 못하고 다른 종류인데 어떻게 결혼할 수 있을까? 짝짓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신기하지.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둬놨을 때 동물원에서 그럴 때만 이제 태어나는 거래. 자연에서는 사자는 어디 살아? 초원에. 호랑이는 숲속에. 숲속. 그러니까 사는 곳이 다르니까 만나질 못하니까 자연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지만 동물원에서는 사자도 넣어놓고 호랑이도 넣어놓고 이 철창에 가둬놓잖아.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태어난대. 근데 신기하지? 또 어떤 때는 또 안 태어나고 또 어떤 때 태어나고 그러니까. 이야기랑 엄마가 읽고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사람과 친구가 된 사자. 1969년 영국 런던을 여행하던 존과 앤서니는 한 백화점에서 팔고 있는 수컷 아기 사자를 보게 되었어요. 존과 앤서니는 아기 사자를 보고 한눈에 반해서 덜컥 집으로 데리고 왔지요. 두 사람은 아기 사자에게 크리스티앙이라는 이름도 붙여주고 정성껏 길렀어요.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크리스티앙은 사람들을 잘 따랐어요. 하지만 크리스티앙이 무럭무럭 자랄수록 집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몸집이 커진 크리스티앙을 더 이상 집안에 가두어둘 수 없었지요. 결국 존과 앤서니는 크리스티앙을 자연으로 돌려보내기로 했어요. 크리스티앙은 사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아프리카의 케냐로 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존과 앤서니는 시간이 흐를수록 크리스티앙이 그리웠어요. 결국 존과 앤서니는 1972년 크리스티앙을 만나러 아프리카로 가기로 했어요. 크리스티앙을 다시 만나게 된 날, 존은 바위에서 어슬렁거리며 내려오는 크리스티앙을 발견했어요. 크리스티앙이 우리를 기억할 수 있을까?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크리스티앙이 존과 앤서니의 품으로 뛰어들었어요. 크리스티앙은 두 사람을 알아보고 온몸으로 반가움을 나타냈어요. 강아지처럼 두 사람에게 매달려서 얼굴을 비비며 기뻐했지요. 짧은 만남 후 크리스티앙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갔어요. 존과 앤서니 그리고 사자 크리스티앙이 다시 만났던 순간을 담은 영상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어요. 엄마와 아이가 함께 느껴요. 초원의 왕 사자는 용맹하기로 잘 알려진 동물이에요. 그런데 사자에 대한 책을 만들다 보니 사자에 대해 몰랐던 부분을 새롭게 알게 됐어요. 사냥은 멋진 갈기를 휘날리는 수컷 사자가 아닌 암컷 사자가 대부분 한다는 것을요. 처음에는 그런 수컷 사자가 무척 얄미웠어요. 그리고 사냥한 고기를 처음 먹는 것도 수컷이고 암컷은 수컷이 다 먹고 남긴 것을 먹어야 한다는 걸 알았을 때도 말이지요. 하지만 무리를 지키기 위해 용맹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니 그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또한 배가 고프지 않을 땐 앞에 사냥감이 있어도 사냥하지 않는 모습에서도 초원의 왕다운 느긋함을 느끼기도 했어요. 이 책을 통해 사자의 새로운 모습에 대해서 알았으면 해요. PJ 크룩의 아기와 사자 1978년작 개인 소장. 땅에 사는 동물. 나느냐 영리한 여우. 여우 한 살이 굴 속에서 엄마 젖을 먹으며 자라. 1개월쯤 굴 밖으로 스스로 나와서 놀아. 2개월쯤 젖을 떼고 사냥하는 법을 배워.
늦여름이나 초가을쯤 엄마를 떠나 내 짝을 만났어. 나느냐 영리한 여우. 나느냐 영리한 여우. 귀여운 잔꾀 대장. 집이 없어도 걱정하지 마. 오줌똥을 뿡뿡뿡 오소리 집에 뿡뿡뿡. 아유 냄새하며 오소리 떠났지. 이제부터 여기는 여우집. 나느냐 영리한 여우. 귀여운 잔꾀 대장. 꼭꼭 숨어라 여우꼴이 보일라. 가만 숨어서 작은 토끼 기다려 이때다 하고 덥석 물지. 배고픈 새끼들 먹여야지.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어딜 좀 가는 길이야. 나느냐 영리한 여우. 여기는 내 집이야. 사실은 오소리가 만든 집인데 오소리가 없을 때 내가 똥과 오줌을 쌌지. 집이 더러워지자 오소리는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내 집이야. 아빠 근데 그것보다 왠지 스스로 집을 찾아가지고 거기 안에 그 토끼나 오소리 같은 애들이 있으면 실제로 집 안에서 먹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집 안에서 먹는다? 어. 안전하게? 왜? 왜? 어떻게 했냐면 안에 집이 집에 오소리가 있었어. 있었지. 그래가지고 처음에. 만약에 있다고 쳐봐. 그래가지고 여우가 그 오소리가 있는 걸 알아.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지고 옷을 먹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깨끗하고 오소리까지 얻었잖아. 아 오소리 집까지? 똥 오줌 안 싸도 돼. 똥 오줌 안 싸도 되니까? 좀 더 깨끗하고. 아 먹고 알 먹기지. 그러네. 꽁도 먹고 꽁 먹고 알 먹고네 그러면. 그렇구나. 이거 여우는 앞발로 흙을 파내어 스스로 굴을 파기도 하지만 바위나 나무 밑에 다른 동물이 쓰던 굴이나 오소리의 굴을 빼앗아 보금자리로 삼기도 해요. 근데 곰집에 들어가면 여우가 죽겠지. 죽지. 게임이 되냐. 덩치가 엄청 큰데. 이거 여우는 겨울에 짝짓기를 해서 봄에 2마리에서 9마리의 새끼를 낳아요. 새끼들은 한 달 정도 굴 속에서 어미젖을 먹으며 자라요. 굴 속에는 귀여운 내 아기들이 있어. 태어난 지 며칠 안 됐어. 우리 아기들 젖 먹일 건데 계속 구경할 거니? 아니 너무 좋아. 태어난 지 한 달 정도 지나면 아기들은 굴 밖에서 놀아. 우리 아기 귀엽지? 귀여운 아기들을 두고 난 어디에 갔냐고? 우리 아기들에게 맛있는 걸 먹이려 사냥하러 나왔지. 여기서 꼭꼭 숨어서 사냥감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면 돼. 영리한 여우는 힘들게 뛰어다니지 않아. 저기 토끼를 발견했어. 토끼가 마음 놓고 있을 때 몰래 다가가서 재빨리 덥석 무는 거야. 크아! 사냥 성공. 엄청 크다 토끼가. 그러게. 여우가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거야. 들쥐, 토끼, 메뚜기, 개구리. 여우는 뭐든지 잘 먹어. 잘게 씹어서 아기 입에 넣어주면 잘도 먹지. 우리 아기들. 잡식성인 여우는 동물과 식물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 잘 먹어요. 이 중에서도 특히 쥐와 토끼를 좋아해요. 이제 우리 아기들은 내가 먹이를 물어다 주지 않아도 혼자 사냥을 할 수 있어.
먹잇감을 발견하면 팔짝 멋지게 뛰어올라 사냥을 하지. 기지개를 켜고 살금살금 다가가 팔짝 멋지게 성공. 아기 여우가 내 곁을 떠날 때가 되었어. 하지만 나는 걱정하지 않아. 두 눈은 반짝, 두 귀는 쫑긋, 긴 꼬리를 살랑살랑, 날쌘 다리로 팔짝팔짝. 영리한 여우는 혼자서도 잘 살아가니까. 새끼 여우는 늦여름이나 초가을에 어미의 곁을 떠나 혼자 생활해요. 새끼 여우는 혼자서 생활하다가 겨울이면 짝짓기를 하고 가족을 이루어 살다가 다시 또 혼자서 살아요. 누가 나를 따라오는 것 같은데. 집을 빼앗긴 오소리가 약올라서 쫓아오나? 따라오려면 따라오라지. 과연 나를 잡을 수 있을까? 나는 영리한 여우라니까. 여우는 몸에 비해 긴 꼬리를 가지고 있어요. 꼬리가 바닥에다 끌리면 여우의 발자국이 쓸려 알아볼 수 없게 되기도 해요. 생김새랑 긴 꼬리와 털 빛깔이 예쁜 여우. 여우는 긴 꼬리와 반질반질 윤기나는 털을 가지고 있어요. 부드러운 털을 나부끼며 사냥하는 여우의 생김새를 알아보아요. 귀. 세모 모양의 큰 귀를 쫑긋 세우면 먹잇감이 내는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눈. 눈동자의 크기를 조절해서 어두운 밤에도 잘 볼 수 있어요. 코. 냄새를 아주 잘 맡아요. 굴이나 나무 구멍에 코를 넣고 먹잇감이 있는지 냄새를 맡기도 해요. 다리. 튼튼한 뒷다리로 바닥을 차며 높이 뛰어올라요. 발바닥이 푹신해서 높이 뛰어올랐다가 사뿐히 디딜 수 있어요. 꼬리. 몸에 비해 길고 털이 많아 북슬북슬해요. 겨울에 온몸을 감싸 몸을 따뜻하게 하기도 해요. 털. 부드럽고 윤기가 흘러요. 겨울이 되면 더 촘촘하게 자라 추위를 막아주어요. 친구들이랑 팔짝팔짝 뛰어오르는 여우. 팔짝팔짝 뜀뛰기를 잘하는 여우는 사는 곳이 다양해요. 사막, 초원과 숲, 북극에 사는 여우 친구들을 만나보아요. 사막에 사는 여우. 흰꼬리 모래여우. 페넥여우와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몸집이 더 커요. 북아프리카와 파키스탄 등에서 살아요. 페넥여우. 엄청 큰 귀로 몸에 열을 내보내요. 발바닥까지 털이 있어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차가운 사막을 잘 걸을 수 있어요. 티베트 모래여우. 나무가 많지 않은 초원과 반사막에서 살아요. 중국이나 인도, 네팔 등에서 볼 수 있어요. 초원과 숲에 사는 여우. 케이프 여우.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 활동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 살아요. 벨록스 여우. 몸집이 작고 주둥이 쪽에 검은 점이 있어요. 스위프트 여우라고도 해요. 북아메리카에서 살아요. 추운 곳에서 사는 여우. 북극 여우. 여름에는 회갈색, 겨울에는 흰색으로 털갈이를 해요. 알래스카 등 추운 곳에서 살아요. 궁금증이랑 여우는 왜 지독한 냄새를 풍길까? 여우의 꼬리 위쪽과 발바닥에는 냄새를 만들어내는 곳이 있어요. 짝짓기 할 때가 되면 여우는 더 지독한 냄새를 풍겨요. 위험한 순간에도 아주 지독한 냄새를 풍기죠. 여우는 이 냄새를 이용해서 자기 영역을 표시해요.
또한 지독한 냄새를 이용해서 오소리의 굴을 뺏기도 해요. 오소리의 굴에 냄새가 섞인 똥과 오줌을 잔뜩 싸놓으면 오소리는 냄새를 못 견뎌 도망가고 말거든요. 여우는 밤에 어떻게 사냥할까? 여우가 깜깜한 밤에 사냥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볼 수 있는 눈 덕분이에요. 여우는 빛의 많고 적음에 따라 검은 눈동자의 크기를 조절해요. 마치 고양이처럼 말이에요. 여우가 좋아하는 새, 곤충, 작은 동물들은 대부분 밤에 잘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우는 주로 낮에 잠을 자고 밤에 일어나 사냥을 하죠. 하지만 모든 여우가 밤에만 활동하는 것은 아니에요. 배가 고프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사냥을 해요. 이야기랑 엄마랑 아이랑 함께 읽어요. 여우와 두루미. 서로를 배려하지 못한 여우와 두루미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여우가 두루미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두루미는 잔뜩 기대를 하고 여우 집으로 갔지요. 여우의 집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났어요. 잠시 뒤 여우는 납작한 접시에 음식을 담아서 가져왔어요. 내가 만든 요리 어때? 자, 맛있게 먹어. 여우는 납작한 접시에 담긴 음식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맛있게 먹었어요. 하지만 두루미는 부리가 길어 납작한 접시에 담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지요. 두루미는 무척 속이 상했어요. 다음 날 두루미가 여우를 초대했어요. 여우도 맛있는 음식을 잔뜩 기대하며 두루미의 집으로 갔어요. 두루미는 긴 병에 음식을 담아서 가지고 나왔어요. 저 마음껏 먹어. 두루미는 긴 부리로 음식을 잘도 먹었어요. 하지만 여우는 한 입도 먹을 수가 없었지요. 여우는 뭉툭한 입을 가졌고 두루미는 뾰족한 입을 가졌는데 각자 자신이 쓰기 편한 그릇으로 상대방을 대접한 거예요. 여우가 두루미를 위해 길쭉한 병을 준비하고 두루미도 여우를 위해 납작한 접시를 준비했더라면 둘 다 즐겁게 식사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엄마와 아이가 함께 느껴요. 동화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여우는 대부분 얄미워요. 심지어 사람을 잡아먹는 꼬리 9개 달린 여우도 있지요. 그래서 여우가 정말 얄밉고 무서운 동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사실 여우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드물어요. 물론 사람을 잡아먹지도 않고요. 사람에게 병을 옮기는 쥐 등을 잡아먹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가 많지요. 이런 사실을 알고 나니 여우에게 살짝 미안해졌어요. 무턱대고 나쁘게만 생각했던 일이 말이지요. 프란츠 마르크의 여우 1913년작 독일 쿤스트 팔라스트 미술관